자, 그럼 계산 연습을 해봐야죠. 중개보수의 계산. 자, 그럼 이제 계산 연습을 해보는데 이 계산에 대해서는 일단은 산식이 거래금액 곱하기 유율 곱하기 산출액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택의 경우는 한두 개가 있더라 이거예요. 25만 원, 80만 원, 2580이 있고 임대차는 2030이 있어요. 한두 거 비교하여 항상 증금액 받는 거예요. 그럼 한두 개 더 컸다 산출액 받아야 되고 산출액이 더 컸다 한두 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둘이 같다면 뭘로 가면 돼요? 아무거나 봐도 되죠. 같다면. 이때 이 거래 금액을 무엇으로 할 거냐? 거래 금액을 무엇으로 할 거냐? 요건 이제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94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는 당연히 매매 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싼 것으로 연습해 봅니다. 싼 것으로. 자, 아파트예요. 1억 8천짜리. 그럼 보수표를 우리가 암기 안 했거든요. 그럼 1억 8천입니다. 529였죠. 529. 맞죠? 그러면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이에요. 그러면 654로 갔죠, 지금? 0.6로 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529, 654, 0.5%죠. 그럼 5840, 90만 원 계산됐어요. 자, 근데 이거 한도액이 있어요. 2580. 그죠? 2580, 80만 원 한도액입니다. 그러면 쌍방으로부터 이 한도에 80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죠. 만약에 10만 원 더 받았다. 그럼 보수 추가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상가였어요. 상가 매매가액 2억짜리였습니다. 자, 최고율로 연습한다. 역시 최고율 몇 프로? 0.9%. 상가는 무조건 0.9죠. 그럼 298, 18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양타를 치면 360이죠. 짭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P 85제곱미터 이하의 OP 매매가 2억짜리였어요. OP 그러면 OP는 몇 프로? 0.0. 85제곱미터 이하짜리 0.5%. 임대차는 0.4%. 이건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0.5, 0.4입니다. 그러니까 0.5죠. 이거는 매매니까. 매매 기간은 0.5, 임대차 등은 0.4였으니까요. 그럼 10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동일 당사자 간 중첩 계약이란 말 나와 있죠. 이게 뭐냐? 이게 점유계정이라고 해요. 민법 시간에 이제 공부하시는데 점유계정. 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갑,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을을 임대인으로 갑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까지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은 거죠. 이걸 점유계정이라고 해요. 이거를 말 참 어렵죠. 말 참 어려운데 이게 점유계정이에요. 그러니까 팔고 임차인을 주저앉은 겁니다. 그럼 이때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따로 써지지만 이때는 매매만 적용하여 보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어쨌든 중개보수는 법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시험에 대비니까 대학 강의 아니니까 그냥 이해만 해두는데 그러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돼요. 동일 중개대상 물의에 대하여 동일 중개대상 물의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예요.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기회입니다. 동일 기회에 매매와 그 외의 거래를 함께 했다. 매매와 그 외의 거래를 함께 했다. 그럼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적용한다.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를 함께 했다. 그럼 이때는 매매만 적용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점유계정은 흔치 않아요. 망한 거죠, 지금. 이거는 흔치 않습니다. 이게 훨씬 많죠.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를 중개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병고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병고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을로부터 매매 따로, 임대차 따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죠. 이건 동일 당사자 요건을 충족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을한테 아파트 사주고 임차인을 넣어준 거예요. 그죠? 이겁니다. 이때도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서비스로 그냥 해주거나 보수를 대폭 깎아주겠죠. 그래서 점유계정,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가 함께하면 이때는 매매만 적용하여 보수한다. 이것도 엄청 잘못 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된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분양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분양권의 경우는 분양금액이 있죠. 중개보수를 분양금액으로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기납입금이죠. 기납입금이라는 것은 이미 납입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거래금액을 삼습니다. 이게 그럼 프리미엄을 실무에서 뭐라 부르고 있어요? P. 이걸 P라 불러요. 이 P가 아니죠, 절대. 프리미엄 할 때 P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따져볼까요? 자, 요거 분양금액이 만약에 5억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계약금 5천 들어갔고요. 1차 중도금이 1억이 납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P가 여기에 5천 붙은 거예요. 그럼 중개보수 산정 기준금액 얼마가 됩니까? 2억. 총거래대금 2억이죠. 기납입금 1억 5천에 P가 5천이니까 총거래대금 2억 됐어요. 2억 됐고 이 물건이 만약에 아파트였다. 아파트 분양권이었어요. 그러면 0.529 그러면 2억 이상 9억 미만 2억 이상 9억 미만 그럼 딱 2억에 걸렸죠. 그러니까 6, 5, 4에 걸렸죠. 0.4% 그럼 8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상가 분양권이었어요. 그럼 상가율은 0.9% 그럼 2, 9, 18, 18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고 다음에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이었다. 그럼 곱하기 0.5% 오피스텔은 매매기간은 0.5죠. 그러니까 2, 50, 100만 원을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분양권은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자 상식에도 부합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절대 분양금액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양권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바람에 고맙게도 전국에 있는 개공, 분양권 전매 개공을 전부 불법행위자로 만들어놨죠. 이거를 여기 분양권 거래해 보신 분 계실 텐데 절대 법정으로 안 받죠. 분양권은 실무에서 전부 다 보수 초과예요. 분양권은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일반 매매보다 일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 분양권은 기본적으로 명의 변경해야 되죠. 그 다음에 대출 승계해야 되죠. 대출 승계해야 됩니다. 그럼 대출 승계하러 은행 가야 되고 그러면 손님만 보냅니까? 모시고 가야지. 스케줄 다 잡고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의 변경, 분양사무소에 명의 변경하러 가야지. 손님만 보내요? 같이 가야지. 다. 그러니까 분양권 잔금할 때는요. 실장님까지 스케줄 다 비게 만듭니다. 그렇게 바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분양권은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녹화되고 있어 더 이상 말은 자제하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 이해만 하시고 그러니까 분양권은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갑니다. 분양금으로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를 또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교환 계약으로 갑니다. 교환 둘이 맞바꾸는 계약이에요. 그럼 교환은 맞바꾸는 계약이니까 거래금액이 2개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때는 교환은 거래금액을 뭘로 해야 되느냐? 큰 것 기준이에요. 거래금액이 큰 것 기준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5억짜리하고 단독주택 4억짜리를 맞바꿨어요. 그럼 이때는 5억에 기준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왜 그랬느냐? 5억짜리를 줬으니까. 4억짜리 있는 사람 5억짜리를 받았으니까 5억에 따른 보수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은 큰 것 기준이다.
요걸 명심합니다. 큰 것 기준이다. 이때 4억짜리 주는 사람은 여기다 플러스 1억을 하겠죠. 그죠? 둘이 금액을 맞출 거 아닙니까? 요 1억을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죠. 이걸 보충금이라고 해요. 보충해 준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린 중개부수 계산할 때 보충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순수 가액을 비교하여 큰 것 기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5억이 되는 거고, 그럼 5억에 대한 요율은 0.4%죠? 2억 이상 9억 미만 0.4. 그러면 4, 5, 20, 200만 원을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교환이었는데, 실무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무적으로 교환계약은 중개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교환계약 중개했을 때 우리 개공을 상대로요, 열의 8은 사기로 고소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이 꼭 피해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피해봤다. 그래갖고 개공이 저놈과 짜고 사기쳤다. 고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실무적으로 이제 토지 교환이 가끔 있는데 실무적으로도 사기가 횡행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금액을 맞추는 걸 보충금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건데 이걸 현금으로 저는 붙이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적으로 현금을 절대 안 붙입니다. 현금으로 보충하지 않고 안 팔리는 물건 있죠. 저기 산꼭대기 땅이라든가 자갈 땅, 그 다음에 뭐 맹지 이런 것들, 안 좋은 땅들을 물건을 같이 끼워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바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기가 횡행하기 때문에 교환계약을 누가 중개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가서 행정사 가서 계약서 쓰든 법무사 가 쓰든 변호사 사무실 가 쓰든 그냥 써라. 그리고 이제 보내버려야 됩니다. 그게 장수하시는 비결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교환 큰 것 기준이다. 요 점만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로 내려갑니다. 그럼 임대차는 우리가 월세가 없는 것을 전세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세. 그러면 전세는 전세금으로 거래금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역시 싼 것으로 연습해봅니다. 싼 것으로. 그럼 아파트 전세 8천짜리였어요. 8천이다. 그럼 이제 임대차 유율을 적용하는데 이게 임대차는 516이었죠. 516. 그러면 1억 이상 6억 미만. 그러면 이게 5, 4, 3으로 출발하니까 이거 몇 프로? 0.4%. 5, 4, 3, 5천 미만은 0.5. 그죠? 그러니까 0.4%가 됩니다. 그러면 48, 32, 32만 원 나오는데 이거 한도액 있었죠? 20, 30.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칸이니까. 그리고 30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한도액에 30만 원이니까 30만 원 받아야 되죠? 2만 원 더 받으면 몇 년 징역 간다고요? 1년 이하 적금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이게. 자, 그럼 상가 전세 8천짜리였어요. 상가 전세 8천. 그럼 곱하기 0.9%, 72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 5P 8천 전세였어요. 곱하기 0.5가 아니고 4. 임대차니까 이제 0.4%, 오피스텔 85제곱미터 0.4%죠. 그럼 48, 32, 32만 원을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전세 문제 없습니다. 전세는 계산 문제 한 번도 낸 적 없어요. 문제는 임대차예요. 임대차입니다. 그럼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하여 합산합니다. 임대차는 거래금액을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하여 합산한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보증금 5천이었어요. 보증금 5천에 월세가 3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럼 총거래대금이 어떻게 되냐면 총거래대금이 보증금 5천 더하기 30만 원 곱하기 100이죠. 그럼 요게 얼마 나와요? 3천 나오죠. 그럼 합산하면 얼마? 8천. 총거래대금 8천 나옵니다. 계산해봤죠? 8천짜리. 이게 주택임대차였다면 30만 원이고 상가임대차 하면 72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OP 85제곱미터 이하짜리였다면 32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이고는 월세다 곱하기 100을 하는 거. 이게 특이하죠? 이게 특이합니다. 이 1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월 일부 이자를 쳤었어요. 월 일부. 일부는 1%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리로 따지면 12%죠. 12%인데 보세요. 내가 전세 8천짜리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보증금이 5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3천만 원 월세로 전환시킵니다. 그럼 3천만 원의 월 1%, 일부 이자가 얼마예요? 30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다시 100 나오죠? 이게 3천 나오죠? 이렇게 돼요.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임법 공부할 때 이제 언급을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 곱하기 100이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100으로 바뀐 게 2006년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전에 중개업법 시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게 계약기간 월수였어요. 계약기간 월수. 그럼 보세요. 여기다가 통상 주택임대차는 2년 하잖아. 2년. 그럼 여기 몇이 곱하였겠어요? 24. 상가임대차는 임대차는 통상 1년을 많이 했었으니까 여기다가 12가 곱해졌겠죠. 근데 이게 2006년도부터 곱하기 100으로 바뀌면서요. 소액 임대차에 있어갖고 무려 진짜로 중개보수가 3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그래갖고 비싸졌다 그래갖고 이게 보수 이게 저항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조정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임대차는 대원칙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여 합산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죠. 5천만 원 미만이에요. 그럼 딱 5천 나오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소액임차인을 부각해서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버려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 나오면 이때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다 곱하기 70을 합니다. 이 70은 적당히 낮춘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낮춘 거예요. 너무 비싸졌다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보증금 2천에다가 월세가 20만 원이었어요. 그럼 이거 얼른 계산은 4천밖에 안 나오죠. 그럼 5천만 원 미만 낸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보증금 2천만 원 더하기 월세 20만 원 곱하기 몇을 한다? 70을 하는 거죠. 그러면 총 거래대금 얼마 나와요? 3,400만 원 나옵니다. 맞죠? 이게 만약에 주택임대차였다. 그러면 곱하기 0.5%죠. 임대차는 516, 0.5 출발이죠 지금.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에 0.5줍니다. 그러면 0.5 곱하면 3, 5, 15, 4, 5, 20 이거 17만 원 나오죠. 17만 원이고 이게 만약에 상가임대차였다. 그럼 곱하기 0.9% 그럼 3, 9, 27, 4, 9, 36 30만 6천 원이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이었어요. 오피스텔 임대차였다. 그러면 곱하기 0.4% 그러면 3, 42, 13만 6천 원이 계산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이게 대원칙인데 요래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죠.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이때는 월세에다가 곱하기 몇을 한다? 70으로 다시 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주택임대차만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한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5천만 원 미만 나왔을 때 주택임대차만 월세 곱하기 70으로 합니까? 아니면 상가도 다 그렇게 합니까? 상가, 토지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한다. 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여기까지. 이게 이제 중개보수 계산 연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건데 잠깐 머리를 식힐 겸 우리 개공이 그죠?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 엄청 똑똑합니다.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한테 장난치지 마세요. 절대. 교공이 학교 앞에서 오피스텔 중개하면서 원룸 이거를 또 뭐 도시형 생활주택을 중개하면서 장난을 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이에요. 보증금 1,000이고 월세가 20만 원짜리였다. 그러니까 얼른 계산하면 3,000이죠 이거.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이죠. 그러면 이걸 3,000으로 계산한 경우와 2,100, 2,400, 2,400으로 계산한 경우 왜 2,400인지 알죠? 27이 14, 1,000만 원이니까 2,400. 계산 딱 해보면요. 차이가 좀 나죠. 3,000원 계산하면 0.5% 아닙니까? 그럼 15만 원이죠. 그 다음에 2,400으로 계산했어요. 그럼 0.5%니까 이거 얼마? 12만 원 나옵니다. 맞죠? 3만 원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개공이 우리 이제 학생한테 브리핑 하는 거지. 자, 보수가 3,000 곱하기 0.5니까 15만 원이거든. 근데 나도 자네 같은 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통닭 한 마리 친구들하고 불러서 집들이 하면서 통닭 한 마리 시켜 먹어. 그리고 13만 원만 줘. 이러는 거예요. 그죠?
애가 환하게 웃지. 아이고 이렇게 고마우실 때가 얼른 계좌번호 주세요. 제가 바로 여기서 송금을 할게요. 계좌번호 줘. 그래갖고 송금 딱 해. 그리고 일주일 뒤에 등록관청에서 연락 와. 얘한테 무슨 장난쳤냐고. 빨리 돌려주라. 이게 13만 원 받았어도 초과죠 이거. 10,000원 더 받은 거야. 그래갖고 애가 조용히 가서 찔러버린 거지. 이거 싫어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절대 장난치지 마세요. 이거 싫어합니다. 지금. 그래갖고 담당 공무원이 나랑 조금 안면이 있어. 그러면 경고선에서 끝나요. 경고선에서. 다음은 다시 그러지 마세요. 경고선에서 끝나는데 담당 공무원이 완전 FM이야. 완전 FM입니다. 통지서 날렸어. 그냥 바로 전화할 거 없이 바로 통지서 날렸습니다. 통지서 뭐라고 날라오느냐. 자, 이거 민원 들어왔다. 보수 초과로다가 이게 12만 원인데 13만 원 받았다고 민원 들어왔습니다. 소명하세요. 이게 그 다음에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이거 임의적 등록 취소거든요. 10,000원 가지고 고발은 안 하겠죠. 금액이 크면 고발 들어가요. 1-1이니까 이거. 고발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금지행위 걸렸으니까 이제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그러니까 임치는 모두가 업정사이기도 해요. 나중에 다시 공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가겠네.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6개월 때리겠다고 통지서 날라와요. 의견 제출하실 거면 제출해라. 더 받은 거 분명한데 어떻게 이거 의견 제출해. 싹싹 빌잖아요. 그러면 잘해야 3개월이에요. 10,000원 더 받아갖고 3개월 문 닫게 생겼습니다. 맞죠? 영업정지 먹으면 간판 내려야 된다고 그랬죠? 아, 내 간판, 내 자격증 내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FM대로 가세요. 우리 중개보수는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자, 여기까지. 정신이 번쩍 들죠? 네. 자, 그래서 계산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296쪽에 나와 있네요.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어디로 간다고요? 잔금시로 간다고 그랬죠? 예, 잔금시로 갑니다. 이거 한 가지 여담입니다만 이거 잔금시로 한 거 법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중개보수에 대한 이론을 다 공부했잖아, 지금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잔금시로 간 게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으로 한다. 이거 법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죠? 아무 나는 생각이 없다. 자, 그래서 어쨌든 법 논리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우리 중개 완성 언제라고 그랬어요? 계약 체결. 그러니까 약정 없다면 계약 체결시로 해줘야지. 그러니까 중개보수는요,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누더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때그때 여론에 따라서 보수 비싸. 그러니까 확 깎아버린 거예요, 이거.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보수 지급 시기도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 들어오는 바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무 이것도 싫어한대. 야, 보수 약정 없으면 잔금 떼 준다며. 그럼 그 전에 계약 깨졌으니까 이거 줄 필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손님들이 있어요. 이게. 계약이 깨져도 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개공이 고의과실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손님이 있었다니까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판례가 실려 있네요. 분양권 전매 알선 시에 중개보수 산출 기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간다고 그랬고요. 그다음 이제 권리금, 이거는 중개보수 적용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판례는 참고하세요. 자, 그다음